자, 다중분류 문제를 고전 머신러닝 모델 중에 하나인 노지스틱 회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분류 문제에서 이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진분류일 때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고요. 다중분류일 때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게 끝나면 인공신경망을 제가 이제 강의를 찍을 건데요. 인공신경망은 층이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노지스틱 회귀, 요 노지스틱 회귀는 고전 머신 러닝 모델은 층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층 하나, 층들.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요 첫 번째 층이 입력층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층은 출력층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고전 머신러닝 모형은 다 입력층하고 출력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형입니다. 자, 이때 이 분류 문제에서 요 출력층에서는 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서 분류를 하고요. 다중분류일 때는 소프트맥스를 함수를 사용해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정답 네이블이 만약에 원하드 코딩이 돼 있다면 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고요. 자, 그리고 정답이 정수로 네이블링 돼 있다면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 네이블이 원하드 코딩 돼 있느냐, 그때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고, 자, 정답 네이블이 정수 인코딩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인티저 숫자로 정수로 정답 네이블이 주어졌다면 이때는 스파르스 크로스 카테고리컬 인트로피를 사용합니다. 자, 물론 이때 뭐 정답 네이블이 원하드 인코딩 되어 있던 정수 인코딩 되어 있던 이때 사용하는 손실 함수는 똑같습니다. 자, 요거는 원하드 인코딩 될 때고, 원하드 인코딩, 요거는 정수 인코딩 됐을 때, 이렇게 손실 함수는 같아요. 손실 함수는 같지만, 그 내부적으로, 스파르스를 쓰느냐, 원하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정수 레이블을 쓰느냐, 원하드 인코딩 된 정답 레이블을 쓰느냐에 따라서, 크로스 엔트로피가 달라집니다.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중분류일 때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손실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 시그모이드 값을 갖고 특정 인계치를 기준으로 이제 분류하는 그런 모델인 거죠. 자, 먼저 필요한 모듈을 임포트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총 12개의 관측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x1, 두 번째 x2, 두 번째 관측지에 x1, x2, 세 번째 관측지에 x1, x2, 네 번째 관측지에 x1, x2가 있어요. 자, 이런 관측치가 총 12개가 있다는 얘기죠. 자, 12개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관측치에 대한 정답은 여기 0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다 0으로 분류해 놨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관측치까지는 클래스 0으로 분류해 놨고, 다섯 번째 관측치부터 여덟 번째 관측치는 다 클래스 1로 분류해 놨고, 마지막 관측치는 다 관측치들은 다 2로 분류해 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답도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정답이 다 정수 인코딩 돼 있죠. 0 아니면 1 아니면 2로 이렇게 정수로 인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테스트 데이터는 클래스별로 각 한 개씩. 자, 클래스 0, 클래스 1, 클래스 2. 그리고 요게 이제 0 클래스니까 정답은 0, 1, 2가 되겠죠. 자, 요 준비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실행하기에 앞서 이제 인공신경망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요거죠. 자, 인공신경망은 층이 사실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력층하고 출력층 사이에 여러 개의 은닉층이 들어있는데, 자, 은닉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고전 머신러닝 모델인
노지스틱 회귀 모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노지스틱 회귀 모형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여기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죠. 자, 근데 이제 요거 항상 요 안에 이제 데이터를 넣는 걸 우리가 이제 노드라고 하는데, 신경망으로 따지면 뉴런이에요, 뉴런. 인간의, 뇌에 있는 뉴런.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라는 건 인공적으로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했다. 모방한 모형이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인간의 뇌는 수많은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죠. 수천억 개 정도 되나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개수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뉴런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요 입력층의 요 뉴런, 다른 말로 노드라고도 하는데 노드의 개수는 요 피처의 개수와 같아요. 그러니까 관측체 하나를 기준으로 노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두 개가 되겠죠. 피처가 두 개니까. 자, 처음에는 여기 1이 이렇게 여기로 들어옵니다. 1 그리고 2. 그러니까 여기는 x2가 될 거고 여기는 x1이 되겠죠. 자, 그러면 1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여기로 들어오고 첫 번째 관측치에 2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출력층은 자, 어떻게 되냐면 뉴런 즉 노드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자, 클래스가 지금 0, 1, 2 세 개죠. 자, 그래서 0, 1, 2 이렇게 세 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출력층에는 이런 활성화 함수 위에서 했던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데 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요 활성화 함수로 다중 분류일 때는 소프트맥스를, 이중 분류일 때는 시그모이드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소프트맥스에 대한 함수인데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소프트맥스는 자, 여기 이렇게 서메이션 하죠. 2의 J승 2의 Z승의 J 요거는 J는 클래스 수가 됩니다. J는 1부터 K개까지 K는 클래스 수가 되죠. 그래서 그리고 요 분자는 2의 ZI승 즉 i번째 클래스의 2의 지수값이 되는 거죠. Z는 여기서 선형회귀한 값입니다. 자, 그러면 요 Z는 선형회귀 보통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씩 넣어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 머신러닝이나 이제 인공신경망에서는 이렇게 인공신경망은 배치 단위로 그리고 머신러닝에서는 주로 이제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렇게 행렬 연산을 하죠. XW 플러스 B에서 자, 근데 이걸 우리가 관측체 하나로 예를 들면 이게 X1이죠. 자,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렇게. 자, 이런 걸 이제 보통 우리가 웨이트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웨이트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W1, 자, 그리고 여기는 W2, 여기는 W3가 되고요. 자, 그리고 얘는 다른 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W4라고 할게요. 얘는 W4, W5, 얘는 W6가 되겠죠. W6, W1, W2, W3, W2, W4, W5, W6. 네, 됐습니다. 자, 그럼 가중치가 총 6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사실 하나가 빠졌죠?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편향이 하나 들어가죠. 자, 편향. 이렇게 B가 하나 들어갑니다. 자, 얘도 물론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편향도. 자, 요 출력층의 노드랑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럼 이 편향도 3개가 필요하겠네요. 자, 편향도 3개가 필요해서 자, B1, B2, B3. 자, 인공신경망으로 한번 요걸 그려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런 형태의 구조를 기억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칠게요. 딱 치면 실행됐고요. 자, 그래서 요거 레이블은 저거죠. 예, 평탄화하는 함수고요. 자, 그래서 Y트레인이 보면 12행 1열짜리인데 평탄화하면 12 콤마가 되겠죠. 즉 2차원이 1차원으로 평탄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소가 12개인 1차원 배열로 넘파이 배열로 평탄화가 되고요. 자, 이번에 이제 정답을 갖다가 Y트레인을 원핫 인코딩 형태로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즉 0은 100, 1은 010. 요거는 이제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클래스가 012죠. 012. X축에 이렇게 배열하고요. Y축에도 0, 1, 2 이렇게 Y축에도 나열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찍어주고요. 아이고. 0, 1, 2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자, 0, 0 같죠? 그러면 이제 같은 건 핫해서 1로 표시해주고 0, 1 다르죠? 0, 0, 2 다르죠? 0. 그 다음에 여기죠. 1, 2, 1, 0 다르죠? 0. 1, 1 같죠? 핫해서 1. 그 다음에 1, 2는 다르죠? 0. 2, 0은 다르죠? 0. 2, 1 다르죠? 0. 2, 2 핫해서 1. 자, 그래서 0은 우리가 100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0은 100. 그 다음에 1은 010. 010. 2는 001. 이런 걸 이제 정답 네이브 정수로 인코딩된 정답 네이브를 이렇게 원핫으로 원이 1이고요. 핫하다 이거죠. 뜨겁다. 즉 같은 위치에 같은 것들은 핫하게 1로 표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핫 인코딩 했고요. 자, 지금 클래스는 총 3개고요. 자, 클래스는 총 3개입니다. 자, 클래스는 지금 총 3개고요. 자, 계속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는 총 3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는 이제 그 케라스나 이런 데에서는 to categorical, to underbar categorical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원핫 정답 네이블, 요 정답 네이블을 원핫 인코딩된 값으로 다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순수 넘파이를 사용하니까, 자, 여기 mp.i 그러면 이제 단위 행렬을 만들죠. 그러니까 대각선이 1인 행렬. 예를 들어서 요런 걸 단위 행렬이라고 그러죠. 2행 2열이 있다 그러면 1100. 즉 대각성의 1인 행렬을 우리가 이제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단위 행렬을 만드는데, 자, 여기 mp.i 그래서 여기 3이니까 여기 3x3 단위 행렬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1 0 0 0 1 0 0 0 1 요런 행렬을 만듭니다. 요렇게 된 행렬을 만듭니다. 요렇게. 즉 100을 벡터를 요소로 갖는 거 하나, 010 벡터를 요소로 갖고 001을 요소로 갖는 벡터를 3개의 벡터를 요소로 갖는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것도 하나의 벡터인데 요 벡터의 요소가 벡터. 그러면 이제 행렬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 요 네이블 하게 되면 여기 위에서 찍은 거 0, 0 요게 나오겠죠. 네이블 하게 되면 자, 위에서 출력한 여기 0, 0, 0, 0 요게 이제 인덱스입니다. 무슨 인덱스냐? 자, 바로 여기 요 단위 행렬 있죠? 단위 행렬의 인덱스죠. 자, 그래서 처음에 요게 이제 0이니까 자, 단위 행렬의 첫 번째 그 요소는 0, 죄송합니다. 단위 행렬의 첫 번째 요소는 요게 아니었죠. 단위 행렬의 첫 번째 요소 mp.i 한 개, 첫 번째 요소는 1, 빵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0번째 인덱스는 즉 첫 번째 요소는 1, 빵. 그 다음에 요게 4개죠. 자, 그래서 요게 1, 빵. 즉 요 0이라는 그 정수 인코딩 된 걸 이렇게 원핫 인코딩으로 다 바꾸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얘도 바뀌어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떻게 돼요? 1이죠. 자, 그럼 그 다음 요소는 0, 1, 0.
이렇게 되는 거죠. 0, 1, 0.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요소도 0, 1, 0. 그 다음 요소도 0, 1, 0, 0, 1, 0.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 2는 0, 0, 1이 되고 0, 0, 1, 0, 0, 1, 0, 0, 1. 자, 그래서 Y 트레인을 워낙 인코딩으로 바꾼 값이 바로 정답 레이블이 Y1 하시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찍어보면 자, 이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찍어보면 이렇게 100 여기 인덱스가 0번째니까요. 자, 단위 행렬에 요 np.i 3 요게 np.i 3이죠. 여기 넌 클래스가 3이니까 그러면 그거에 0번째 인덱스는 이 값이니까 0. 그 다음에 얘도 0번째 인덱스 0 0 0 그리고 얘는 1이 되겠죠. 1 4개 얘는 2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정답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12,3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초기화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엑스트레인이 아까쯤에 그 12개의 간축치였어요. 자, 12개의 간축치였고, 엑스트레인을 보면 12개의 간축치가 있었고, 피처가 2개. 즉, 피처가 2개였죠. 1, 2, 그리고 2, 1.8. 이렇게 피처가 2개라. 자, 엑스트레인을 보면, 자, 그 엑스트레인 점 쉐입을 찍어보면 이제 투플 형태로 나오니까 12,2겠죠? 자, 그럼 n샘플 구조분해해서 얘가 12,2니까 쉐입을 찍어보면 튜플로 나온다 그랬어요. 12,2. 자, 그럼 이걸 구조분해해서 12는 n샘플주에 저장되고 피처는 n피처주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W 값을 생성해야 되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W1부터 W6까지 6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 6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분포, 정규 확률 분포를 따르는 거기서 이제 값을 샘플링해 하려고 하는 거죠. 랜덤하게. 자, 피처 수는 몇 개? 2개죠.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수는 몇 개? 3. 자, 그럼 2행 3열. 그러면 2행 3열이니까 총 6개가 되겠죠. 자, 6개의 W 값을 랜덤하게 생성했고요. 그 다음에 B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3개죠. 자, 그러면 자, B는 다 0으로 일단은 랜덤하게 랜덤이 아니죠. 다 0으로 채운 값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1행 요거 3열짜리 쉐입이 1행 3열짜리인 B를 만들었죠. 자, 그래서 요걸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실행해 보도록 하면 자, W와 B가 이제 2,3, 즉 6개가 나올 거고 2행 3열짜리. B는 다 0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배열이 나오겠죠. 편향도 3개가 필요하니까. 자, 그리고 요 소프트맥스 함수, 소프트맥스 함수는 자, 여기서 그 소프트맥스 함수 요게 이제 그 z는 선형회계한 값이라 그랬어요. 선형회계한 값이고 여기서 이제 최대값을 빼줘야 되는데 이걸 왜 빼주냐면 자, 요 z가 요게 z가 이제 만약에 얘를 여기서 드러났는데 z가 1000이거나 2000 이렇게 값이 크면 이게 오버플로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요. 이제 값이 넘친다 이거죠. np.exp 하면 이게 에러는 아니고 오버플로가 발생합니다. 자, 오버플로가 발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그래서 요 맥스 값을 빼주는 겁니다. 엑시스가 1이니까 저 가로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값을 구하고 그리고 keep dims true라는 건 디폴트 값이 false인데 요거를 안 하면 여러분 요런 numpy의 함수들을 직계함수를 적용하면 어떤 축을 기준으로 직계하면 2차원 데이터가 1차원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요 2차원 데이터가 1차원으로 줄어들지 않고 차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2차원 데이터를 2차원 데이터 즉 맥스 값을 축을 기준으로 맥스 값을 구한다 하더라도 축을 축소하지 않기 위해서 keep dims를 해줍니다. 이걸 왜 해주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울기 계산할 때 이제 막 연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브로드캐스팅을 하려고 이렇게 차원을 유지하는 겁니다. 브로드캐스팅 연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걸 안 해주면 브로드캐스팅이 할 수 없어요 라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 정의한 거 여기 교환해 보면 여기 소프트맥스 함수 있죠? 요걸 그대로 넘파이로 적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주고요. 자, 요거는 제가 예로 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왜 맥스를 해줬는지 그거에 대한 예제 코드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요걸 갖다가 이제 요거를 갖다가 그 최대값을 빼주지 않았다. 그럼 이렇게 에러는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넌타임 워닝 경고가 발생합니다. 오버플로가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주석 처리하고, 자, 요거는 이제 안정적으로 즉 워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치를 안전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요걸 해준 겁니다. 자, true는 아까쯤에 얘기했죠. 차원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걸 프린트를 해보면 자, 2차원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2차원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해보면 이렇게 2차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그래 2차원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펄스였다 그러면 바로 출력을 할게요. 변수에 안 담고 펄스면 2차원에서 차원이 하나 줄어들어. 자, 이거 벡터죠. 요소가 두 개인 이 콤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에폭수만큼 학습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에폭스 하이퍼 파라미터를 1000번 한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거죠. 엑스트레인 그 선형외기 한 값.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이게 행렬연산을 합니다. 행렬연산. 자, 그래서 여기 엑스트레인은 12,3이었고요. 2였죠. 12,2였고 W 가중치 행렬은 2,3이었죠. 자, 요거는 이제 내적을 하는 거죠. 그럼 지워지면 얘는 이제 12,3이 되겠죠. 12,3. 자, 그리고 B가 얼마였나 볼까요? 쉐입이 B는 1,3이었네요. 자, B는 1,3. 자, 그러면 12,3이 되고 얘는 1,3이 되니까 자, 얘 같죠? 자, 그리고 얘는 다르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지금 1이니까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겠죠.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서 지금 플러스인데 그럼 얘가 작은 축의 배열이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니까 1행 3열에서 얘는 12행 3열 즉 요 1행 3열짜리가 세로 방향으로 12개가 생기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Z는 12행 3열이 되겠죠. 자,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키는 거죠. 예측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키면 요게 0일 확률이 얼마, 뭐 1일 확률이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2일 확률이 이렇게. 그래서 요걸 다 합치면 1이 됩니다. 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요거는 이제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는 요거는 똑같고요. 다중 분류나 노스틱 획이나 요 핵이나 똑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손실값을 더해주고요. 자, 변수에 넣어주고요. 나중에 손실값 출력하기 위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데, 자, 여기 기울기는, 자, 여기 보면, 자, Y프레드가 12,3이었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Y 원핫이 요거 지금 백이죠. 그럼 엘리먼트 Y죠. 연산하겠죠. Y 원핫이 12,3이었죠. 자, 그럼 잘 빼지겠죠. 자, 요걸 갖다가 이제 요게 XW니까 행렬 연산을 하니까 행렬 연산 우리가 할 때는 항상 가중치 행렬이 뒤에 옵니다. 행렬 연산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은 우리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wx 플러스 b 하지만 이게 행렬 연산을 할 때는 얘네들이 다 행렬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xw 플러스 b를 합니다. 자, 그럼 x를 볼게요. x 왜 이게 트랜스포즈 해서 요걸 갖다 트랜스포즈 한 거죠. 자, 그래서 x 트레인이 지금 보면 12,2였어요. 자, 그럼 12,2하고 12,3은 내적이 안 되죠. 12,3은 내적이 안 되니까 얘를 갖다가 트랜스포즈 합니다. 그럼 2, 행은 열로 열은 행으로 그럼 2,12가 되니까 요렇게 지워지고 요렇게 지워지니까 2,3이 나오죠. 2,3이 나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각각을 n 샘플주, 샘플 수로 나눠주는 거죠. 여기에 이제 평균을 사용하니까요. 자, 요게 전체 학습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평균을 써야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2,3. 자, 그러니까 가중치가 2, 업데이트, 미분된 값이, 가중치 미분된 값이 2행 2,3이니까 2행 3열개가 나와야죠. 그죠? 이게 가중치가 총 6개니까. 그리고 B는 3개가 나와야겠죠. 그 미분한 값이, 그래서 1,3. 자, 요거는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진분류, 로지스틱 회계할 때 그 미분한 값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노수함수, 요거를 이제, 미분한 게 얘가 되고요. 자, W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얘가 되고, 요거를, B에, 편향에 대해서 미분한 게 요게 됩니다. 그 밑에 게. 자, 그래서, 요 노수함수를, W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요 함수고요. 요거를, B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요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미분한 값을 다 구해주고, 자, 미분한 값이 다 구해졌으면, 이제 W와 B를 업데이트 하면 되고, 요걸 갖다가 이제, 100회폭마다 이제 출력하는 거죠. 자,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됐고, 1000회폭도 출력을 하려면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고요. 자, 지금 하면 안 되죠. 지금 하고 또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2000번 학습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요걸 런타임에 가서 세션 다시 시작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학습, 완료 후에 W와 B가 어떻게 변했나 볼까요? 자, 이렇게 변했죠. 자, 요 W1의 값이 얘가 되는 거고요. W2의 값이, W2의 값이 얘가 되는 거고요. W3의 값이 예를 들면 얘가 되는 거고 W4는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B1, P2, 3는 다 0이었는데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죠. 자, 이제 시각화를 해보면 자, Y축은 F수를 X축으로 하고 참 Y축은 손실값을 손실은 우리가 구해놨죠. 업데이트 하면서 요 로시즈에 넣어놨죠. 손실값을 계속 여기에 어펜드 한 거 보이죠. 자, 그래서 Y축은 손실값으로 했어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아주 곡선이 예쁘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F폭이 증가할수록 이렇게 손실이 점점 줄어드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결정경계 시각화인데, 요거는 이제, 메시그리드하고 콘트컴프, 어디 있을까요? 콘트컴프, 콘투어 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결정경계를 시각화한, 그래프인데요. 자, 여기 보면, 요렇게. 요게 이제 관측치들이죠. 관측치. 요 관측치가 요 결정경계를 기준으로 잘, 분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테스트 데이터를, 평가를 해보면, 자, 요게 이제 선형애기 값이고, 자, 소프트맥스를 통과한 값이 각 클래스의 확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확률, 그리고 요거는, 실제 정답 데이터에 대한 확률, 그 다음에 실제 라벨은, 얼마고, 테스트 정확도는 얼마인지, 실제 라벨하고,
테스트 예측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 확률. 자, 여기서 여기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면, 자, 요게 0일, 0, 요게 0. 0일 확률, 요게 1일 확률, 요게 2일 확률이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확률 값이 큰 거는 0이죠. 그럼 첫 번째는 0으로 예측했다는 얘기고, 자, 요게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두 번째는 1로 예측했다는 얘기고, 요게 0, 1, 2. 요거는 2일 확률이죠. 그래서 실제 테스트 데이터의 예측 클래스 보면 012고 실제 라벨도 012가 되는 거죠. 아그맥스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가장 여기 아그맥스한 거죠. 가장 값이 큰 인덱스를 가져온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인덱스 값이 확률 값이 가장 큰 게 0번째 인덱스, 확률 값이 가장 큰 게 첫 번째 인덱스, 확률 값이 가장 큰 게 두 번째 인덱스니까 예측 클래스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실제 정답도 이렇게 되죠. 테스트 정확도는 100%가 되는 거죠. 자, 이따가 곱하기 100 하면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다중분류 노스틱 회귀에 대해서 코드 리뷰가 끝났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공신경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신경망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기본적인 내용공도 같이 강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성화 함수가 뭔지, 그리고 인공신경망에서는 경사하강법, 머신러닝에서 썼던 경사하강법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옵티마이저라는 거를 사용하는데, 이 옵티마이저가 이제 쉽게 이해하려면 경사하강법이에요. 경사하강법인데 머신러닝에서 사용했던 경사하강법을 조금 더 이제 그 업그레이드한 게 바로 옵티마이저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인공신경망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한번 실제 뭐 붓꽃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손글씨라든지 이런 걸 CNN 알고리즘 같은 걸 안 쓰고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즉 순수인 이제 인공신경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